왠지 뒤돌아서 한번 돌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음악에 맞춰? 그렇지요. 자, 이재훈 배우 왼쪽. 충분히 봐주십시오. 그리고 정리. 네, 우리 박영만 역을 맡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촌놈 형사. 자, 박영환의 하트는 조금만 이따 할까요? 예, 제가 요즘 하트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먼저 정의로운 집어넣어. 예. 정의로운 눈빛 보여주시죠. 믿고 보는 배우 아니겠습니까? 정의란 이런 것이다. 눈빛으로 보여주세요. 그렇죠. 정면. 그리고 수사촉을 좀 발휘해볼까요? 수사촉. 왔다. 이 사람이 소도둑이다. 자, 그렇죠. 좋아요. 이쪽. 왼쪽. 오른쪽에 기자님 안 계세요. 왼쪽. 아, 계십니까? 예. 자, 이제 하트 원 없이 하세요. 자, 요즘 우리 이재훈 배우 새로운 별명이 생겼죠. 하트 중독자. 자, 우리 다 꺼내세요. 좋아요. 사랑이 정말 많은 분이에요. 예, 가세요. 기자님들한테 충분히 하트 주세요. 중앙에도. 오른쪽도.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자, 이재훈 씨, 잠시 후 모십니다. 자, 이분이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겠네요. 유일무이 배우, 대치불가, 이동희 배우입니다. 와, 도끼와 동생의 마이웨이 형사, 김상순 역을 맡았습니다. 동희 씨, 왼쪽입니다. 이 음악에 몸을 맡기세요. 정면. 왼쪽 아래. 마유의 형사의 모습. 손인사 좀 해볼까요? 손인사. 자, 강렬한 카리스마 뿜어봅시다. 자, 오늘 식구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왼쪽으로 정면. 하나만 더 해줘요. 범인 검거를 앞두고 있다. 자, 범인이다. 왼쪽. 그 상태로. 자, 왼쪽. 이 녀석, 너 이 녀석. 네, 하트 갈까요? 왼쪽. 노래가 정말 슬프네요. 자, 우리 이동희 씨가 부른 노래고요. 이동희 씨 립싱크 하면서 퇴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베테랑들을 만나봤다면 이제 새내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수사반장 1958에 기대줍니다. 여러분, 최우성 배우입니다. 남다른 괴력의 에이스 사이즈 청년 조경환 역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오, 좋아요. 파워가 느껴집니다. 오, 정면. 자,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요. 정면 아래. 자, 왼쪽 아래. 자, 쌀집 청년. 뭔가 무거운 걸 한번 딱
이거 지어볼까요? 합시다. 자, 그죠? 됐구나. 이거죠. 야, 좋아요. 자, 반대로 부드러운 미소. 부드러운 미소. 다 되는 남자 최우성입니다. 왼쪽 하트 갈까요? 그리고 정면. 혹시 우성 배우 준비해온 포즈 있나요? 네. 근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자, 갑시다. 갑시다. 용기 내세요. 자, 하나, 둘, 셋. 둘, 넷, 좋아요. 양쪽. 좋습니다. 와우.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루키입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또 한 명의 주목할 신인 윤현수 배우입니다. 네, 현수 배우 왼쪽부터 봐주시죠. 지금 뭔가 추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벌써? 정면. 그쵸, 추리가 시작됐습니다. 자, 윤현수 배우 이번에 명수사관을 꿈꾸는 고스펙의 엘리트 청년 서호정 역을 맡았습니다. 정면 아래 플래시 터지는 게 꼭 별빛 같죠? 네, 앞으로 이런 하늘의 별이 될 윤현수 배우 손아트 부탁합니다. 왼쪽. 준비한 포즈인가요? 아, 예, 좋아요. 레트로예요. 레트로. 초콜릿 광고. 레트로. 네. 예. 저희 죄송한데, 한쪽만 할까, 한쪽만? 아, 양쪽은? 예, 예. 이쪽, 왼쪽. 좋아요. 이것이 레트로다. 우리 추리하는 포즈 한번 가볼까요? 추리. 그쵸. 초기 선가. 그렇지. 왔어. 왼쪽. 그렇지. 왔어. 좋아요. 메소드 갔어요. 좋아요. 서호정의 추리력 풀가동. 좋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지상 최고의 콤비를 모셔볼까요? 이재훈, 이동희 씨입니다. 자, 두 분의 만남만으로도 수사반장 7편 바야리우 충분하죠? 자, 왼쪽부터 봐주시죠. 손을 좀 맞잡아 볼까요? 아니, 레트로로 이렇게 맞춰봐요. 그렇지. 응. 자, 정면. 좋아요. 정면 아래. 두 분 1958년도 포즈 한번 갈까요? 그 당시 약간 뭐 다이아몬드 스텝이라든지 아니면 꽃받침이라든지 그 예전 좋아요. 꽃받침 좋아요. 갑시다. 그 상태로 왼쪽. 윙크를 포기하지 않는 이재용 배우. 자, 좋습니다. 자, 하트 가볼까요, 두 분? 왼쪽. 그리고 정면. 자, 한쪽 볼씩. 그렇죠. 왼쪽. 자, 이제 형사답게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마지막으로 두 분 갑시다. 정면. 왼쪽. 왼쪽 끝. 진짜 멋져요. 예. 자, 이제 4인방을 다 모셔볼까요?
최우성, 윤현수 배우 모시겠습니다. 네. 자, 네 분 포토타임 진행합니다. 조금만 가까이 중앙을 기점으로. 자, 뒤에 똑같이. 예. 자, 가까이 서셔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 파이팅 좋아요. 정면 아래. 자, 정면 뒤에 범인을 향해 포인트 한번 가볼까요? 포인트. 좋아요. 손 살짝 얼굴 안 가리게. 왼쪽. 자, 네 분이 만드는 하트 가볼까요? 단체 하트 혹시 할 수 있을까요? 예. 오, 갑니다. 여러분, 아이돌들만 한다는 단체 하트. 위에를 좀 더. 동희씨, 조금만 더 요렇게. 그렇지. 단체 하트. 그 상태로 몸을 왼쪽으로 틀어주세요. 자, 갑니다. 하트. 완벽하지 않습니까? 수사반장 1958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사반장 1958은 이분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김성훈 감독님 모십니다. 자, 단체 촬영 왼쪽부터 봐주시죠. 자, 이왕이면 음악 계속 틀어주시면 안 됩니까? 예. 좋습니다. 정면. 바람이 분다 코끝이 아래온다 정말 멋집니다. 예감이 맞았다 정면 아래. 시작됐다 자, 여러분 제가 수사반장 1958을 외쳐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수사반장 1958 파이팅! 그 상태로 왼쪽 시선 왼쪽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자, 35년 만에 부활한 프리퀄 수사반장 198 궁금하시죠? 하이라이트 우리 배우분들 아래 내려가셔서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오늘 기자님들이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그러시네요. 예, 인사 떨리네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수사반장 1958의 연출을 맡은 김성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품 소개도 좀 간단히 해주시죠. 여기 지금 보신 것처럼 MBC에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전설의 드라마 수사반장을 리메이크하는 작품이고요. 저희는 그 수사반장이 1971년도부터 89년도까지 방송되는데 그 71년도 박영환이라는 수사반장이 반장이 되기 이전에 이야기를 프리퀄로 꾸며봤고요. 1958년도와 62년도 사이의 이야기인데 그 시대상도 잘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보셨겠지만 이 훌륭한 배우분들의 멋진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재훈 씨, 배역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사반장 1958에서 젊은 박영환 형사 역할을 맡은 이재훈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희 씨. 네, 안녕하세요. 수사반장 1958에서 김상순 형사 역을 맡은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우성 씨. 네, 안녕하세요. 수사반장 1958에서 괴력의 소유자 조경환 역을 맡은 최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윤현수 씨. 안녕하세요. 수사반장에서 막내 서우정 역할을 맡은 윤현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수사반장 1958. 자, 내일입니다. 내일. 4월 19일 금요일 밤 9시 50분 첫 방을 앞두고 있는데요. 워낙 기대작이라 우리 기자님도 궁금증 정말 많으실 거예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지금부터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입니다. 저는 이재훈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드라마 촬영하면서 최불암 배우님께 어떤 조언 얻으셨는지 궁금하고, 아까 정오의 희망곡에서 베스트 커플상 얘기가 나왔는데, 서은수 배우님과 이동희 배우님 둘 중에 한 분만 고를 수 있다면 누구랑 받고 싶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첫 질문부터. 예. 네. 우선 이제 선배님, 대본 네. 리딩에서 이제 최불암 선생님을 처음 뵙고 와 보통 이렇게 대본 리딩을 할 때 준비를 많이 해 가니까 그렇게 많이 떨리진 않는데 최불암 선생님 앞에서 제가 젊은 시절에 박영환 형사 역할을 연기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떨렸었고 그래서 내가 제대로 대본 리딩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막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2부 대본 리딩까지 하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박영환이라는 형사는 안에 화가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 나쁜 놈들을 혼내주고 그리고 또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래서 그런 어떤 휴머니즘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외적으로 최불암 선생님을 닮거나 따라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과 마음은 그대로 어떻게 보면 계승을 받아서 그 박영환이라는 인물을 잘 표현하자. 그런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연기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께서 18년 동안 880회라는 수사반장의 이 드라마를 이끄시고 정말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 존재인데 그 인물을 다시금 보신 분들에게는 좀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담고 싶고 그리고 우리 오리지널 수사반장을 보시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이 수사반장 1958을 보고 나서 옛날에 수사반장은 어땠을까 또 궁금해하는 그런 드라마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담아두고 연기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잘 해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화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평소 이재훈 씨는 어떻습니까? 좀 화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화요? 촬영하면서 이때만큼 화가 많이 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표현했군요. 네, 왜냐하면은 그 진짜 나쁜 놈들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최불암 선생님처럼 굉장히 베테랑이고 경험이 많고 노련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형사인데 그 형사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아무래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뛰어난 형사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좀 무모하고 저렇게 해도 괜찮을까 하는 어떤 걱정이 많이 들지만 그 마음과 그 범인을 잡고 싶은 어떤 집념과 열정은 너무나도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응원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좀 시청자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동희 서운수 이동희 베스트 커플상 제 개인적인 입장은요. 그 아름다운 패배자로서 양보를 하고 싶네요. 그게 무슨 말이? 그거는 시청자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커플이 아닌데 왜 지금 저도 제 개인 어떤 스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예. 여러분 자,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예. 아름다운 패배다라고 이동희 씨는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패배를 이어받아서 예. 서은수 배우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기자님이 질문하실 때만 해도 굉장히 팽팽할 줄 알고 그러네요. 질문을 네. 주셨는데 이렇게 쉽게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원작에서는 박영환이라는 인물의 어떤 개인의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지 않은데 그래도 분명히 사랑을 했을 것이고 가정을 이뤘을 것이고 또 자식을 낳았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스토리를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면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되게 또 행복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서운수 배우와 함께 했었던 그 영환과 혜주의 어떤 러브 스토리를 또 보시는 재미도 아마 크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연말 시상식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이뉴스24 임영 기자입니다. 그 원조 수사반장이 1989년까지 방영됐다고 했는데 그 이재훈, 이동희 씨 나이로 보니까 이때 한참 방영될 때 태어나셨더라고요. 좀 원조 드라마에 대해서 박 반장의 존재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 계셨는지 궁금하고, 또 이재훈 배우는 시그널이랑 또 모범택시 같은 수사물에서 유독 성적이 좋았는데 이번 작품도 좀 자신이 있는지 궁금하고, 수사물의 매력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이동희 씨, 네. 예, 굉장히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나요? 그 기억에 대한 것은 사실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조금 이제 배우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그 이후부터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됐고, 우리나라에 이런 전설적인 드라마가 있구나를 알게 되면서 이제 영화에서도 많이 이제 언급을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번에 작품을 준비하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이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너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영상을 보게 됐는데, 와,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때 또 자료화면을 추가적으로 보면서 선생님하고 이런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이, 그때 당시에 그 연기적인 어떤 그 선배님들의 훌륭한 연기가 전혀 지금 봐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세련돼 있고 담백하고 정제돼 있고, 정말 그 집중을 해서 범인을 잡기 위한 그 열정과 열망들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걸 느끼면서, 아까 형이 말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촬영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됐습니다. 자료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네. 멋집니다. 아니, 우성 배우랑 현수 배우는 태어나기 전에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었나요? 캐스팅 됐을 때. 캐스팅 됐을 때 정말 떨떠름했었고요. 떨떠름이요. 얼떨떨이죠. 얼떨떨. 죄송합니다. 콜라요. 공식 속상이야. 죄송합니다. 예, 당황하는 오늘 공식 속상 처음 했네. 떨떠름 아니고 다시 한번 얼떨떨. 얼떨떨. 죄송합니다. 하는 또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빅재미를 또 한번 또 그렇네요. 그리다 보니까. 이게 또 신인의 묘미죠. 예, 예. 그렇게 떨떠름하시면 지금이라도 먼저 들어가세요. 네. 아니. 예, 계속 말씀. 네, 처음에 조경환이라는 역으로 캐스팅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조경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하고 막 찾아봤었어요. 찾아보면서 풍채도 엄청 크시고, 그때 이제 내가 이 풍채를 따라가야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증량을 하셨죠? 먹기 시작했죠. 몇 킬로나 증량을? 제가 한 총 25kg 정도를 찌웠는데요. 그때 정말 떨떠름했겠어요. 아니. 뭐 계속 살찌면서 떨떠름할 수 있죠. 정말 해내고 싶었습니다. 예. 정말 해내고 싶었고, 그 이외에도 이제 조경환 선생님의 모습과 이제 약간 그런 디테일들을 좀 따라하기 위해서 많이 보고 그랬었습니다. 멋집니다. 현수 배우는요? 네. 저도 태어나기 전이라 사실 그 오디션을 봤을 때 저보다 저희 가족분들이 더 좋아해 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특히 제가 사실 오디션 잘 본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할아버지가 뭘 하시던가요? 안아주셨어요, 저를. 수사반장은 할아버지에게 정말 큰 의미거든요. 그럼요. 덕분에 다큐멘터리에도 저희 할아버지가 나왔었어요. 프리미어에서. 네. 정말 아주 좋은 효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고. 할아버님께 한 말씀. 할아버지 이거 보고 있지? 이따가 봐. 같이 또 살고 있거든요, 할아버지랑. 너무 좋네요. 자, 이재훈 씨. 네. 어떤 의미입니까? 수사반장이 이재훈 씨께. 저도 사실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를 시청한 적도 없고 이야기만 들었었던 거죠. 최불암 선생님이 TV에 나오실 때마다 박 반장님이라고 하니까 박 반장이 누구지? 근데 수사반장의 그 우리나라의 콜롬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리고 그 오프닝 노래 있잖아요. 시그니처 그 사운드. 그게 알게 모르게 저한테 그냥 내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익숙한 목소리, 사운드고,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막 두근거리고 신이 나고. 그래서 그 오프닝 타이틀 이렇게 드라마에서 나올 때 저는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작품을
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서서 말씀해주신 시그널이나 또 모험택시 같은 그런 장르물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데 이 작품은 수사반장의 프리퀄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냥 관심이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아, 이들은 어떻게 해서 모이게 된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범인들을 잡고 성장해 나가는지 그 아날로그적인 그런 스토리를 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리고 58년도에 대한 배경을 또 보여준다면은 이렇게 보시는 분들께 굉장히 특별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저는 이 작품을 어떻게 보면은 관심 있게 가고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과정은 굉장히 녹록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이제 내일 첫 방송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게 될 텐데 저도 굉장히 그 반응이 궁금하고 개인적으로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제작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작품에 또 원작이 있기 때문에 잘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정말 애를 많이 써줬거든요. 감독님부터 작가님, 우리 배우들, 스태프들 그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완성된 부분들 봤을 때 그래도 이 작품을 선택하기 참 잘했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재훈 배우가 자신감을 엿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번엔 왼쪽으로. 연예 투데이 뉴스 이은진 기자고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리 경림 씨 목소리가 좀 돌아온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네. 자, 일단 저는 감독님께 좀 먼저 여쭈면요. 어쩌다 보니까 저는 이 드라마를 본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그 뭐라 그러지? 박 반장님의 그 엄근진 캐릭터와 뭔가 이 수사를 하면서 굉장히 열정적, 이게 그때만 해도 정말로 그분들이 이렇게 다니면은 정말 형사님이 다니시는 걸로 착각을 할 정도로 뭐 그런 이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프리퀄로 가져오지만 그보다도 훨씬 이전이라는 거잖아요. 시작 이전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드라마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래도 그때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무언가가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58년의 아날로그적인 배경이나 이런 거 외에 말하자면 이 작품이 실화극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더 좀 놀라운 것도 있었거든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러면서 봤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특징들이 좀 어떻게 녹아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재훈 씨께는 좀 전에 잠깐 그 질문과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히어로물, 수사 히어로물로 캐릭터가 좀 여러 겹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박 반장이다 하면 오히려 김도기가 더 뭔가 좀 가까운 느낌도 있고요. 근데 이번에서는 또 그것과는 또 조금 다른 느낌이어서 그 이전에 박 반장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진지한 캐릭터셨는데 훨씬 한참 젊을 때니까 뭔가 패기 넘치고 열정적이고 뭐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별화는 충분히 그럴만 하겠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 그런 뭔가 이미지적인 소비가 조금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함에도 박 반장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신 매력이 있을 거고 그 두 가지 얘기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시대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요소 무엇일까요, 감독님? 그렇죠. 이제 이게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가 존재하고 그의 프리퀄이었을 때 새로운 면도 분명히 있어야 하고 기존의 수사반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향수와 추억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엄연히 시대도 다르고 어떤 수사의 방식도 58년도의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본 71년도는 미래고 첨단이죠. 훨씬 더 그 시대보다. 하지만 거기서 유일하게 우리가 같이 갖고 있는 건 4명 형사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수사반장을 본 세대이긴 한데 전 지금 이 두 친구들이 못 봤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다 같이 보고 자랐는 우리 어쨌든 보고 자라는. 근데 그 시절에 기억하는 그 박영환 수사팀은 저희한테는 실제 존재하는 것 같은 영웅이었잖아요. 당연히 있었으면 좋겠었고 꼭 있어야 했던 그런 히어로들이었는데 그게 저는
미국의 히어로물하고 좀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히어로는 과연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을까?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히어로인가? 그 정의를 지켜가는 그 온갖 그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사람들을 피하지 않는 그 마음은 어디서 생겼을까? 그것을 쌓아서 그런 우리가 아는 정말 멋있는 수사반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면 그게 프리퀄의 의미이기도 하고 또 다시 수사반장을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을 했고 뭐 그런 면에서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캐릭터 그리고 그 캐릭터를 만나기까지의 그 과정들 성장하는 과정들은 사실 되게 뭐 작가님께서도 쓰시기 어려웠을 거고 여기 계신 배우분들도 되게 하시기 힘들었을 텐데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그 접점에 어딘가에 저희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좋은 어떤 여러분들에게 좋은 즐길 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봤던 수사반장 그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윗세대들이 보면서도 그래 진짜 저랬지 할 만한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고증의 과정이 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시대를 뭐 사실 58년도면은 58년도생 분들은 58년도 기억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훨씬 더 윗세대분들이 기억하는 세대일 거라고요.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자료나 역사책이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시대인데 그런 전쟁이 끝나고 저희가 산업화가 되어가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있던 그 시대에 과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 시대를 잘 넘어오게 지켜준 이들 그게 저는 박영환 수사팀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를 보여주는 게 중요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신경을 쓴 건 미술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테일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 시절의 자료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되게 모던한 물건들이 있어 할 정도로 지금과 가까운 물건들도 존재하면서 조선시대 것 같은 물건들, 갓을 쓰고 막 다니시는 분들부터 되게 혼재되어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조화시키고 어떻게 시대가 뭐 해가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그 바뀌는 그 문구나 표어들이나 광고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오래된 물건, 새로 생긴 물건들의 어떤 그 손때 그런 것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보시면은 그냥 뭔가 향수라기보단 저랬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그 시대적 배경도 그렇지만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을 많이 추억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우리 이재훈 씨 본인도 이 작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사실 고민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예. 그 역할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선은 제가 이 작품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내가 박영환 형사를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보다 이 작품에 대한 프리퀄을 너무 보고 싶다라는 어떤 시청자의 입장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영환이 처음부터 종남서에 있었을까? 그렇다면 이 동료 형사들이랑 어떻게 모이게 되었을까?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노련하고 베테랑 형사는 아니었을 텐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뭉치게 되고 성장해 나가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이야기를 제작진들과 좀 많이 나눴었고 그래서 이 대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도 시청자의 입장으로서 보고 싶은 것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고받으면서 완성을 해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상 연기를 하고 촬영해 해야 된다는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되게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대본 리딩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내가 과연 최불암 선생님의 이 역할을 잘 이어받아서 연기를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전에 했었던 그런 수사물과 그런 어떤 장르물에 있어서 어떤 비슷한 부분을 좀 겹치지 않게 잘 더 좋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최불암 선생님이 맡았었던 박영환이라는 형사의 그 휴머니즘을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넉살 좋고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나쁜 놈들도 잡는 데서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 뭔가 이야기해주는 어떤 메시지에 있어서 뭔가
이 보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나쁜 어떤 상황과 어떤 범죄자들이 심판받고 단죄받는 부분에 있어서 아, 나에게도 뭔가 해당이 될 수 있는 이야기구나.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전달해주는 입장에 있어서 제가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되게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었고, 그래서 형사의 어떤 캐릭터에 있어서 그전에는 좀 더 뭔가 냉철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분석을 많이 해서 사고하는 어떤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은 범인을 잡고 싶은 어떤 에너지나 어떤 화와 열정들이 가득해서 그렇게 뿜어지는 그 모습을 이번 작품을 통해서 더욱더 다채롭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전에 했었던 그 장르물과 연기하는 어떤 차이점이 클 것 같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1부부터 10부까지 이 드라마를 쫙 봤을 때 박영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장이 돼서 71년도에 수사반장이 또 이어지는구나. 그 브릿지 역할을 저는 너무나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과정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캐릭터의 성장을 계속 어떤 사건 사고들이 거치면서 뭔가 변모해 나가는 모습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좀 이렇게 켜켜이 담아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일간 스포츠 유지희고요. 반갑습니다. 네, 저 이재훈 배우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MBC 금토 드라마의 성적이 꽤 되게 좋고 이제 MBC에서는 이 수사반장으로 5연승을 노린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청률이 주요 지표이긴 아직까지 하다 보니 좀 목표하는 시청률을 배우와 그다음에 감독님을 포함해서 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동희 배우랑 이재훈 배우가 어떻게 보면 이게 케미가 잘 드러나야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로 많이 살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좀 연기 호흡은 어떠셨고 좀 촬영 현장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5연승 노린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훈 씨? 여태까지 앞선 또 MBC 드라마 작품들이 굉장히 또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 힘을 또 이어받아서 수사반장 1958도 네, 잘 됐으면 좋겠고, 이후에 나오는 또 드라마도 또 잘 됐으면 좋겠고, 예전에 그 MBC가 또 드라마 왕국이라는 이야기를 막 했었잖아요. 타이틀이 있었죠. 타이틀이 있었는데, 글쎄요. MBC의 2024년도 작품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시청률이 되기를 너무나 희망하고, 그래서 수사반장 1958이니까, 네, 앞자리 19? 19.58%요? 예? 네, 저는, 네, 그러기를 너무나, 네, 희망합니다. 네,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감독님,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해야죠. 그럼 우리, 동의, 이동희 씨. 예, 저는 아까 라디오에서 또 19.58을 생각을 못하고 예. 1958%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경님 누나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1958% 나올 수가 없잖아요. 기계가 고장 났거나 예. 호흡 어땠나요? 호흡이요? 동희 씨. 우선 정말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는 정말 배우 이재훈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모일 수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촬영을 거듭하다 보니 이제 후반부까지 갔을 때 느낀 감정이, 그러니까 저랑 우성 씨랑 현수 씨는 이제 뒤에서 이제 박영환이라는 인물을 따라가는 그런 샷들이 많은데 그걸 연기할 때마다 이제 서로의 뒷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특히 재훈이 형의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가는 씬이 참 많은데 점점 거듭될수록 물론 디테일 두셔가지고 연기에 어떤 차별성을 두셨겠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정말 든든한 정말 박영환이라는 인물로 하여금 저희들을 하나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 사람과 같은 사건을 마주하고 해결해가는 과정들이 정말 감정적으로 이입이 잘 되도록 리더 역할을 잘해주셔가지고 호흡이라고 그냥 퍼센트로 놔두면은 한 100%는 정말 가까운 호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재훈 씨한테는 단도직입적으로 나에게 이동이란 사랑이죠. 사랑이다. 네. 아, 진짜. 좋습니다. 예. 너무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형이니까 좀 뭔가 리더로서의 어떤 뭔가 이끌어주는 모습을 친구들이 기대를 할 텐데 그래도 저는 동희 배우가 있어서 너무 의지가 많이 됐고 편했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앙상블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뭐 이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캐릭터들을 또 잘 잡아주고 개성 넘치는 친구들이라서 그래서 이 조합이 어떻게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활약할지 보시는 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형님들의 호흡이 좋으면 아우들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 우성 배우랑 현수 배우 형님들과 연기했을 때 호흡 떨떨마셨나요? 아니, 황홀했습니다. 예. 황홀했다. 아니, 선배님들이 너무 잘 받아주셔가지고, 저희가 뭘 어떻게 하든 그냥 오늘 다 우성 배우가 받아주셨어요. 어떤 단어를 쓸지 우리가 너무 궁금해서 예 나에게 이동이란 떨떨음? 형님들 왕이다. 예 기억에 나는 거 있으면 우리 현수 배우도 네. 촬영 현장 어땠어요? 아, 너무 영광이었죠. 사실 저에게 롤모델은 이동희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거 여기서 하는 뭐 자리가 아니라 예전에 뭐 인터뷰했을 때 이미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 두 분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 진짜. 저 예. 리틀 동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 게 예. 다큐멘터리 찍을 때 최불암 선생님 앞에서 자기 롤모델이 저라고 아, 그러셔가지고 제가 백이보소. 제가 바로 중단하고 그걸 조금 걷어내달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친구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좀 아니죠. 이 정도면 얘기해 주세요 계속. 네? 아, 저는 진심이죠. 그쵸, 맞아요. 여기 네.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야 이렇게 되면 잠깐만요. 우성 배우 롤모델이 누굽니까? 제가 드라마 오디션을 처음 봤을 때 자유 연기로 이재훈 선배님의 건축학개로 들고 왔었습니다. 나의 롤모델은 어머나. 이재훈이다. 저는 떨떠름한데요. 저는 그래서 그런지 좀 떨떠름하네요.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네 다음 질문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와이틴스타 오지연이고요. 네. 1958년 배경을 선택하신 이유가 사실 뭐 리메이크를 하려면 다른 방식도 많았을 텐데 최근에 어떤 시청자들의 니즈가 어느 부분에서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셔서 58년 배경 택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뭐 연장선상의 질문일 수 있겠지만 수사물이라는 게 작품이 최근에 많이 나오면서 뭐 타임슬립이랄지 아니면 화려한 수사 기법이랄지 여러 가지 변주로 이제 시청자들한테 소비가 되는 장르인데 좀 수사반장은 아무래도 시대적 배경 때문에 조금 그런 풍성함을 쓰기가 좀 어려운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 어떻게 보완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58년을 선택한 이유 먼저 감독님. 제가 이거를 제안받고 처음 봤을 때 58년도 배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 그래서 이제 뭐 작가님께도 여쭤보고 했었는데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1958년도가 왜였는지. 근데 그런 게 아마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 사건과 그리고 박영환 형사라는 사람의 젊음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절한 연도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저희가 제작적인 것 때문에 60년대로 가보려고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프리퀄로서 본편과 차별화를 돼야 되는 이 네 분의 젊음이 시작이 여러 가지로 계산했을 때 하기 제일 적절한 연도였고, 그때 이제 있었던 58년도부터 62년도까지 있었던 그 사회적 사건의 큰 흐름 속에서 평범한 어떤 형사들의 이야기를 펼치기 위해서 58년도를 선택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최첨단 수사 기법이 있는데 어떻게 보완을 하셨는지 그 시대에.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단점일 수도 있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거. 근데 그거 자체가 저희는 장점으로 써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새로움일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로 많이 막혀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탐문, 뭐 증거 찾기 이런 것들 몇 가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를
여기 계신 네 분의 형사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가느냐. 아까 그 재훈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박영환 형사가 보여줘야 되는 그 뜨거움과 의지와 화를 보여주기에는 오히려 그런 환경이 좋지 않음이 더 좋은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기인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예. 네. 자, 그 시대의 청년 박영환, 그리고 그때 패기, 열정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자님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인데요. 네. 그 감독님께 우선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후배 기자가 한 질문하고 연결되는 좀 약간 유사한 질문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죠? 2024년에 보는 수사반장 프리킬인데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답변을 들으면서 많이 들었어요. 이게 71년도 이전에 바로 직전에 최불암 선생님이 개구리 남편이라는 드라마의 홈 드라마 11극인데 거기서도 굉장히 대박이 터지고 그 당시는 MBC가 거의 뭐 지금처럼 뭐 금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거의 전천후 폭격기였거든요. 그래서 홈 드라마를 성공하고 바로 이제 수사반 장르물에 오면서 성공을 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나는 게 최불암 선생님의 수사반장 느낌을 압축할 수 있는 거는 범인을 데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혐의자죠. 혐의자. 서스펙트를 데리고 국밥집 같은 데를 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밥을 사주면서 이제 혼도 내면서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면서 앞으로 삶의 방향을 그 당시 뭐 완전히 지금 보면 잡범이거든요. 빨래 같은 거 막 훔쳐가고 막 그런. 요즘 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빨래 걸어놓은 걸 훔쳐가요. 그 당시 막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볼 때 아까 수사의 어떤 화려한 수사 기법을 못 쓴다는 후배 질문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의 살인의 추억을 보면은 그러니까 송강호라는 수사관하고 그러니까 박영환 수사관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촉과 감에 의해 수사를 하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CCTV가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는 사람들이 아까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조금 지금 보는 사람들한테 주는 좀 대비와 정서가 좀 필요하지 않나 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프리킬의 휴머니즘과 또 뭐 에너지 열정화 요런 이제 전체적인 정조는 대충 알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의 수사물하고 어떤 보는 각도를 그러니까 그것이 장점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약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2024년에 장르물을 최근에 너무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대비해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현대 수사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익숙해져 있는데 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서로 수사반장 1958을 보면 좋을까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데 사실 정답이 있어요. 저희의 고민도 녹아있고요. 있는데, 결국은 가장 큰 차이는 휴머니즘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피의자에게 국밥을 사주면서 설득을 하는 그 모습. 근데 이제 거기까지 어떤 상황을 알게 되고 세상이 이렇구나라고 알게 되는 박영환 형사 거기까지 가게 되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런 훌륭한 휴머니즘을 가진 그걸 장착하는 형사가 되기까지의 박영환 형사의 성장기가 방금 얘기했던 그 수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첨단 기법의 어떤 첨예한 게 아닌 다른 열정과 감정의 선상에서 우리가 만난 그 슈퍼 히어로의 탄생기를 본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나쁜 사람을 잡는다, 정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명제는 사실 사회가 생기고 나서 계속 이야기되었던 걸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정의나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구현이 됐느냐,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럼 다 아는 개념이 이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그걸 지켜나가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전 했고요. 그걸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단순히 조금 더 똑똑해서 뭐 조금 더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거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이게 되게 어떤 지역의 이야기고 종남구의 이야기고 어떤 다른 시대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거는 지금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문제고 그거는 단순히 악한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얼마나 해서 잡느냐라는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만 흥미를 얻어주신다면 저희 수사반장 1958이 가지는 가장 큰 차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모든 것이 너무 빨라졌지만 정말 그 당시의 그 정서, 그 휴머니즘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혹시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예. 기자님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데일리 김가영이고요. 저는 반갑습니다. 이재훈 배우한테 질문 있는데 그 SBS 대상 받으시고 또 첫 드라마이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MBC 첫 드라마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SBS 작품만 많이 하시다가 이제 MBC 하게 되셨는데 대상 기대하시는지. 지금 이제 시작인데요. 아직 첫 방도 안 했는데요. 예. 기대작인 만큼 예. 그리고 또 SBS에서 대상을 받으시고 그쵸? 좋은 기운 받고 넘어오신 만큼 왠지 저는 좀 대상도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우리 모르게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자님?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그래도 촬영을 다 하셨고 시사도 하셨을 테니까 어떻게 좀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솔직하게. 네, 솔직히 네 작년에 또 이렇게 타 방송국에서 이렇게 대상을 받았다는 게 저는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 나거든요. 과연 제가 대상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뭐 연기력이나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MBC를 통해서 수사반장 1958이 보여짐으로 하여서 뭔가 시청자분들께 어떤 그 기대에 부응을 하게 된다면 연말 시상식에서 어떤 뭐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는 상은 수사반장 1958 팀웍상 저는 이게 너무 솔직히 탐이 나요. 네. 그러면 대상을 준다고 고사하실 겁니까? 아, 네네네. 그 대상 줄래, 팀웍상 줄래 하면 팀웍상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진짜요? 네네네. 그만큼, 왜냐면은 계속 붙어 다녔어요. 계속 붙어 다녔고, 뭐 탐문수 할 때는 뭐 둘둘씩 또 찢어지고, 각자 또 플레이 할 때도 있었지만, 예. 네. 이동희 씨, 대상 받으시겠어요? 팀웍상 받으시겠어요? 전 대상 받고 싶어요. 아니, 근데 대상은 저 아예 자격이 없고요, 저는. 예전에 그 MBC 드라마를 통해서 시상식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이번에야말로 뭐든 주시면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새내기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신인상 기대해 볼 만한데요? 아, 그럼요. 저도 작년에 사실 시상식에 다녀왔었는데, 저도 동수매처럼 빈손으로 갔거든요. 이게 참여의 의미가 네, 있죠. 그럼요. 예, 참여의 의미가 있죠. 형님들이 저를 호명해 주셔가지고, 자, 또 이렇게 얼굴도 비추고 행복했었는데, 이번엔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성 배우는요? 네, 저도 세 분이 같이 계신 거를 집에서 TV로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옆에 앉아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는 것만으로도 영광일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여기 뭐 MBC 관계자분들도 계시는데 사장님 대상을 안 받겠답니다. 아니, 재훈 씨 대상은 저희가 기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개인상,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각자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그러고 보니까 팀워크가 정말 안 맞네요. 예. 자, 정말 좋은 질문 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상으로 공동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요. 우리 윤현수 배우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 밤 9시 50분에 드디어 저희 수사반장 1958이 첫 방송을 하는데요. 방금 하이라이트 재밌으셨나요? 네, 저도요. 내일 방송 집에서 다 같이 본방사수
저도 할 거니까 다 같이 본방사수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호정이었습니다. 네. 최우성 배우.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진 잘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기사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말 떨떠름할 겁니다. 그 떨떠름은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나갔을 거예요. 아무쪼록 MBC 금토 드라마 9시 50분 저도 꼭 본방사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씨. 네, 윤현수 배우의 롤 모델, 개인상을 기다리는 이동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촬영한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개인적으로 또 조금 색다른 모습으로, 연기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재훈 씨.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드라마가 혼란의 시대, 그 야만의 시대를 어떻게 보면 비상식을 상식으로 깨부수는 이 수사반장의 팀을 보면서, 지금에도 저런 수사팀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진짜 이 드라마가 이 차가운 시대에 뭔가 사람 냄새 나는, 굉장히 따뜻한 휴머니즘이 가득한 드라마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토밤 9시 50분에 시작하니까요. MBC를 통해서, 네, 시청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감독님. 네, 사실 방송이 되기 전에 보여드리기도 전에 막 뭔가를 얘기한다는 거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예. 보시고 이제 느끼시는 게 그게 이제 저희 수사반장일 텐데 어쨌든 다채로움을 담으려고 노력했고요. 분명히 1부부터 10부까지 쭉 흘러가면서 어느새 변해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편이 하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각 에피소드마다의 어떤 색깔, 여러 가지들을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나름 준비를 했고 그 시대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고 또 되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기 나와 계시지만 네 분의 배우분들이 정말 훌륭하고 멋지게 해주셨거든요. 저는 사실 대단히 한 건 없는데 첫 번째 관객으로서 즐거웠어요. 즐거웠고 재미있었고 마지막 편집본도 이제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내일입니다. 4월 19일 금요일 밤 9시 50분에 첫 방송되는 MBC 새 금토 드라마 수사반장 1958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함께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